총 든 사람 있으면 항복하든지 도망가야 돼요.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물론 칼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그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총 든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죠. 사제 총기를 이용한 탄환, 권총 위력의 육박, 누구나 총과 폭탄 만드는 세상, 결국은 사람. 잠깐 드라마를 봤는데 트리거라고 김남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던데, 거기서 이제 총기가 일반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드라마는 모두 다 가상이지만 그 드라마에서 좀 충격적이었죠. 제가 잠깐 봤던 거는 이제 미국의 끔찍한 사건, 총기 난 사건을 아마 모티브로 이경실 씨 아들인가요? 손보승 씨가 아마 왕따당한 학생으로 보면서 약간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파헤치고 해결하는 드라마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합법이 아니죠, 당연히. 총기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법의학 수업이라면 총기에 의해서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잘 알고는 있어서, 물론 저는 밀떡은 아니라서 총이 무슨 종류가 있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걸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또 혹시나 유가족분들의 또 충격이 크셨으니까 혹시나 자극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돼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저희 한 내년쯤에 조금 더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총 중엔 뭐 크게 화약으로 쓰는 총이 있고요, 공기총이 있어요. 근데 공기총은 공기가 뭐냐? 공기, 진짜 우리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를 압축해서 쏘는 총을 공기총이라고 해요. 공기를 어떻게 압축하는데요? 스프링을 쓸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CO2를 압축한 카트리지, 공기를 압축했다가 풀면 확 하고 나가게 됩니다. 당전된 총알이 펠릿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화약은 뭐냐? 조그만 쇠구슬이 탕 하고 치면 뇌관이라는 거. 뇌관 들어보셨죠? 그의 뇌관을 건드렸다. 뭐 문학작품 같은데 뭐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뇌관을 건드렸다. 이걸 물리적 외력으로 땅 치면 이 뇌관에는 뇌관 화약이라고 있는데 이 뇌관 화약은 쉽게 잘 타는 거야. 땅 치자마자 푸식 불꽃이 일어요. 그럼 그 안에 장약이라고 있어요. 그 장약은 뭐냐? 이제 불꽃이 일면 이 화약을 태우는 거야. 이 화약을 태우면 어떻게 되냐? 화약을 가득 채운 앞에 총알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약을 가득 채운 실린더가 있고 그 앞에 총알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존윅 같은 거 보면 팡팡팡 하면 옆에서 팍팍팍 이렇게 나오죠. 화약을 감싸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나오면서 앞에 작은 총알만 앞으로 나가게 돼요. 소용돌이 모양처럼 007이 이렇게 딱 지나가요. 근데 갑자기 휙 돌아서 빵 쏘면 여기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악인의 약점이 뭐예요? 우유부단한 거야. 바로 쏴야 되는데 항상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게 항상 당하잖아요. 쇠구슬이 빵 치면 확 뇌관 화약이 불붙고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화약이 또 불붙고 막 빵 나가고 케이스는 옆으로 나가고, 이 총알이 직선으로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이 총 안은 빙글빙글 돌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뻥 뚫리게. 그렇게 했더니 명중률도 떨어지고 나가는 거리도 떨어지고 새총이랑 똑같이 뭐 아프고 그냥.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루브 그러면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힙합에 그거 말고 안쪽으로 들어간 게 그루브잖아요. 튀어나온 걸 랜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루브와 랜드가 있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이 빵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 맞겠죠. 근데 여러분 다들 궁금해 하실 거야. 공기총과 화약총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아요. 보통 공기총은 쎄봤자 한 10줄 정도 될 거예요. 1의 단위. 중학교 때 줄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배웠어요. 다 배워요. 다 배워요, 줄은. 공기총보다는 화약총이 훨씬 세서, 어쩌면 작은 공기총은 좀 멀리서 쏘면 안 뚫려요, 피부도. 근데 이제 직경이 크면 클수록 또 총신이 어때요? 길면 길수록 빙글빙글 돌면서 나가는 그 길이가 길수록 그 용수철이 아닌 압축 카틀리지 같이 쓰는 공기총은 죽을 수도 있어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화약총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죽을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직경이 너무 작은 거. 20세기 초에 여성들의 그 호신 무기를 위해서 만든 주먹만한 총이 있어요. 그거는 잘 맞지도 않고 잘 안 죽기도 하고 그냥 아야! 하면서 이게 막 더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전설이 내려온 총이 있는데, 그런 총이 아니고 웬만한 총알의 직경이 2, 3cm만 돼도 충분히 관통력이 있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제총기는 그럼 뭐였냐? 공기총이 아니었어요. 화약을 이용한 총기였고요. 유튜브를 보고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또 문제가 산탄총을 쏜 거예요. 산탄총은 뭐예요? 매트리스 보면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단일 총알이잖아요. 총알에도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쇠구슬 100개 정도를 작은 구슬, 엠보싱, 조그만 거, 그걸 넣은 게 산탄총이에요. 산탄총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작은 것들이 확 퍼지게 돼요. 물론 산탄총의 약점은 관통력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손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좀 끔찍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또 잔인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산탄총알을 쐈다는 건 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한겨레 신문을 좀 봤더니 국가수에서 한 논문을 인용을 했어요. 흑색 화약과 쇠구슬을 이용한 파이프형 사제 총기류의 위험성 평가 2024년 논문인데요. 이게 한 8.7mm 구경의 알루미늄 파이프형 사제총, 여기에 쇠구슬을 넣고 흑색가루, 이제 흑색가루는 화약이에요. 1에 3.5g을 했더니 23.3줄에서 228줄을 기록했다. 7줄만 넣으면 피부를 뚫어요. 23.3줄에서 228줄이면 뭐예요? 총알이 뚫기도 훨씬 남는 거죠. 그 다음 피부를 뚫고 어디를 뚫겠어? 당연히 근육도 뚫겠죠. 그것도 어디를 뚫어요? 간 같은 건 되게 약해요. 홍어간 먹어봤죠? 푸아그라는 못 먹어봤을 거고. 저도 못 먹어봤어요. 푸아그라. 먹을 생각도 없고. 소간 같은 거 어때요? 누르면 속 들어가죠. 이거 한 번만 근육을 뚫으면 그 다음에 추풍 낙엽이에요. 장 뚫리고 그러니까. 사제총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다. 또 다른 신문에서 한 걸 보면 3D 프린터로 총을 만들 수 있다. 또 이제 문제가 5년간 사제총기 단속 0건이다. 경찰이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약간 경찰 편을 들자면 이거 집에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만들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서 이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 원인은 개인, 우리 스스로가 고립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생각, 또 이런 사제총을 만드는 기미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분명하니까 사회 공동체적으로 조금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두루 기울여야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한 가지만 더 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사입구와 사출구입니다. 사입구가 쏠사, 들립, 들어오는 구멍이고요. 사출구, 날출, 나가는 구멍이거든요. 사입구가 대체적으로 사출구보다 작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 총알이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링컨 대통령 건을 설명해 드릴 텐데 링컨 대통령은 맹관 총창이라고 총알이 안 나왔어요. 그렇듯이 머리에 대고 쏘면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 화약총은 어때요? 팡 쏘면 여기서 총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올까요? 화약가루가 확 나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장에서 화약 냄새 엄청나죠. 총 쏘고 오고 자대로 복귀해도 화약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여러분 미국 드라마 보면 네가 쐈지? 한 다음에 이렇게 쓱쓱쓱쓱 면봉을 붙여서 황 있는 실험 시약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붉게 보면 네가 쐈잖아 하는 거 있잖아요. 건샷 레지두 RESIDUE 화약 잔여물 평가도 막 화약가루가 날리니까요. 근데 실제로 총 쏘는 거 보면 앞에 뿌옇게 나갑니다. 또 뭐가 나가요? 압력 어마어마한 아까 몇 줄? 300줄 넘게 진짜 총은 팡 쏘면 머리가 확 들립니다. 두피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서 여기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사입구와 사출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가 크다? 대체적으로 사출구가. 근데 사입구가 더 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출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출구가 없는 총알이 많나요? 많아요. 여러분 뼈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알이 딱 뼈를 만나면 튕깁니다. 쪼개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잠깐만 뼈를 통과해야지 총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뼈가 머리뼈 중에서는 후두골이거든요. 딱 맞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K2로 쏴도 진짜입니다. K2로 쏜 거 본 적 있냐고요? 당연히 본 적 있죠. 제가 다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칼에 찔린 자창과 총으로 했을 때 손상되는 거랑 뭐가 더 치명적이에요? 총이 훨씬 치명적이죠. 칼도 뭐 목 같은 데나 가슴이나 치명상을 입으면 그럴 수 있는데 다리 같은 데 한번 찔렸다고 죽지 않는 경우가 많죠. 총알 같은 경우는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총알이 들어가면서 공동현상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파괴가 많이 됩니다. 칼은 그 단면만큼 찔렸다 나오는 건데 총알은 들어가면서 그 조그만 5.56mm보다 더 큰 0.5cm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공동으로 인해서 안쪽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총이 훨씬 더 당연히 크죠. 총 든 사람 있으면 항복하든지 도망가야 돼요. 그냥 도망갈 수 있습니다. 물론 칼 든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그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총 든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야죠. 그래서 총이 없기를 바랍니다.